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장르소설 창작 강의를 하게 된 김종일입니다. 오늘은 장르소설 창작 강의의 첫 시간으로 장르소설을 이해하는 시간. 그래서 부제도 나는 왜 걱정을 버리고 장르소설을 사랑하게 되었는가로 잡아봤습니다. 이 장르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저는 사실 그래요. 원래 장르소설을 썼던 게 아니라 순수소설을 썼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순수소설을 습작을 해왔고 대학교 그리고 대학 졸업 후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도 순수소설을 쓰고 신춘문예를 매년 단편을 써서 도전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내가 쓰면서도 재미있는 소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소설을 쓰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장르소설을 쓰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공포소설.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결국 있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걱정을 버리고 장르소설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거는 스탠리 큐브릭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영화의 부제에서 따왔어요. 원래 제목은 나는 왜 걱정을 버리고 폭탄을 사랑하게 되었는가죠. 그 제목을 한번 훔쳐와 봤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제가 제 인생의 거의 태반이 저는 정말 걱정과 공포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제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그런 어떤 소양이나 성향일 수도 있는데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는 죽으면 어떡하지? 죽어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부터 전쟁 나면 어떡하지? 전쟁 나서 잔인하게 죽으면 어떡하지? 갖가지 그런 병 걸리면 어떡하지? 불치병 걸려서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존재론적인 그런 공포부터 시작해서 내일 숙제를 못 해가면 어떡하지? 숙제를 못 해가서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같은 일상사에 가까운 그런 공포와 걱정들이 정말 항상 저를 괴롭게 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한번 승화를 시켜볼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살아오며 겪었던 그런 갖가지 별난 사건들 그리고 별난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한번 소설로 승화를 한번 시켜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승화. 원래 승화라는 단어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단어죠. 어떤 고체에 열을 가하면 그 고체가 액체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 현상이죠.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아의 어떤 방어 기제의 하나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되지 않는 충동이나 욕망을 예술 활동이나 종교 활동 등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걸로 치환해서 충족하는 일을 승화라고도 부르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 이 여러 가지 갖가지 걱정들을 승화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뭘로? 장르소설이라는 매체로.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을 한 것들을 나중에 보면 소설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이 말하자면 이 승화의 진료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나 별난 경험들 혹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상처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친구랑 같이 그 학교 끝나고선 집에 돌아오다가 새길을 택해서 많이 왔어요. 어릴 때는 괜히 대로변 큰 길 놔두고 조그만 길로 많이 다니잖아요. 비좁은 길로 옹색하게. 근데 그런 모험심에서 온 건지 몰라도 친구랑 같이 나와서 새길로 해서 집에 돌아가던 중에 친구가 옆구리를 쿡 찔러요. 야, 왜? 저거 봐봐. 봤더니 비닐하우스가 비닐이 다 제거된 채로 뼈대만 해서 써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토마토들이 다 수확을 끝내고 까치밥 같이 그냥 버려도 되는 그 토마토들이 몇 개 남아있는데, 그게 그 중에 보니까 개 중에 좀 먹을만 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꼬드기더라고요, 옆에서. 야, 우리 저거 딸래?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딸까 말까? 그때만 해도 그런 순수한 양심이 살아있던 나이니까 엄청 고민을 했죠. 그러다 결국에는 마음속에 악마가 이겼어요. 그래, 따자. 어때? 남의 거라도 저거 어차피 따가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결국 친구랑 같이 들어가서 토마토를 2개를 땄어요. 2개를 따서 도시락 가방에 챙겨 놓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한반이면서 굉장히 좀 선생님한테 고자질도 잘하고 좀 그런 좀 까다롭고 약간은 좀 깍쟁이 같은 그런 반 여자애랑 딱 마주쳤어요. 근데 좀 찝찝하긴 했지만 그냥 집에 왔어요. 왔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께서 편찮으신지 누워 계시더라고요. 일을 안 가시고. 그래서 엄마 학교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기운 없이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에선지 엄마 토마토 있는데 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날따라 토마토를 어디서 났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친구 아무개 내서 받아왔어요. 사실 제가 거짓말에 익숙치 못한 시기였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럼 한번 씻어와봐라. 선뜻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가 가서 씻어다가 드렸어요. 근데 그 토마토를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되게 뿌듯했어요. 정말 내가 떳떳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헛된 짓을 안 했구나. 잘 따왔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날 하루를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갔더니 같이 토마토 탔던 친구가 칠판 밑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짜고짜 김종일 일로 나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쭈뼛거리면서 앞으로 나갔더니 다짜고짜 뺨을 붙들고선 속대를 때리시더라고요.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손 들어 인마.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억누르면서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선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어제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다가 마주쳤던 그 여자애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제 김종일이요 친구랑 누구랑요 같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남의 거 토마토 따가는 거 봤어요. 일렀겠죠. 근데 저는 정말 그때 그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랬냐면 다른 건 고사하고 어머니한테 큰 죄를 진 듯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떳떳지 못하게 따간 토마토를 맛있게 드셨던 어머니는 뭔가 그런 마음이 어린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상황도 모르면서 선생님한테 고자질한 그 여자애를 향한 그런 분노도 있었고, 상황을 모든 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다짜고짜 혼부터 냈던 담임선생님에 대한 그런 야속함도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신기하게도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한 10년이 넘었죠. 23살 때 일이니까 그때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어떤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이벤트로 어린 날의 상처를 고백하세요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날의 토마토라는 제목으로 응모를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이메일을 받았어요. 얼마 후에.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상품 노트북 한 대. 삼성 노트북 한 대. 우와, 정말? 그 길로 바로 나중에 어떻게 취소가 되거나 혹은